오늘 이야기에 도움 주실 세 분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이수희 변호사,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세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수희 변호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자, 일단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가장 야권 입장에서 중요한 것, 후보 단일화는요, 이 승기를 잡기 위해서 필수 조건입니다. 일단은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겠지만 경선 방식은 정해졌어요. 3자 원샷 경선. 일단은 뭐 어떻습니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또는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 서로 계속 버티기를 하고 있었는데. 가장 현실적인 단일화 방안인 거죠. 지금 그래요? 봤을 때는. 네. 아니면은 안철수 대표가 입당을 하거나 합당을 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그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힘들다고 보고 그렇다 그러면은 후보 단일화를 해야 했을 때는 국민의힘 후보가 한 명이 이제 결정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언제 시간을 정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하고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금태섭 무소속 지금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으니까 네. 후보도 같이 하는 네. 원샷이라는 게 한 번 딱 1회 아마 이거는 여론조사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 방식으로 해서 결정을 하자, 단일 후보로 결정하자는 건데 아마 이 방식은 그대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김종인 위원장께서 금태섭 무소속 의원은 참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 자릿수의 5% 미만 지지도 같은데 지금 여론조사 여러 명이 나왔을 때 후보를 봤을 때 그분을 콕 찍어서 3자 원샷 경선을 하자고 네. 봐서는 또 그런 것도 좀 반영된 네. 금태섭 후보도 좀 띄우기를 하는 개인적인 거 아니냐. 느낌과 감정이 좀 많이 담겨 있는 경선 방식일 것 같다. 저는 좀 그렇게 보이네요. 그렇게 보는군요. 네. 자, 어떻게 일단 중요한 건 안철수 대표가 이걸 받아들이느냐예요. 네. 안철수 대표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룰이죠. 어떤 부분에서요? 예. 일단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후보는 서로 이제 지지층이 좀 겹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전에 금태섭 후보도 이제 안철수 정치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에 이제 두 사람이 이제 표를 나누게 되는 네.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노회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과연 안철수 대표가 감당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지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안철수 대표를 사실 좀 이렇게 끌고 다니는 형국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갈량의 3분지기와 같은 이제 이런 노림수죠. 그래서 이제 같은 안철수 대표가 갖고 있는 지지 기반을 네. 금태섭과 좀 나누면은 네. 사실 안철수 대표로 봐서는 굉장히 많이 불리한 것이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시간이 또 더 급하잖아요.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예.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고 나중에 3자 원샷 경선을 하면 된다라고는 하지만 그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뭐를 하고 싶은 마음인데 언제 거기까지 기다리냐. 이 시간 요소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 대표에게는? 그렇죠. 사실 이제 협상이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요소입니다. 네. 하나는 명분을 분명히 세워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시간의 이익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네. 지금 이제 사실상 처음에 명분은 안철수 대표가 잡았다고 볼 수 있죠. 예, 어쨌든 야권이 단일화해야 된다라는 네. 입장이었고, 김종인 대표는 약간 빼는 듯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명분은 좋았습니다만은 결국 시간의 이익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쪽에 있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상당히 좀 불리한 위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곳곳에서 안철수 대표가 곧 국민의당에 입당을 할 것이다 라는 소문, 심지어는 일부 언론의 보도까지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안철수 대표 이렇게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이 국민의힘으로 입당할 거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가서 2월 5일 전에 입당을 하실 거다라고 나왔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입장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 이런 보도가 계속해서 왜 나오는 걸까요? 물밑 접촉 같은 것도 실제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백 변호사님. 네. 아니, 기사를 쓰는 기자들도 그냥 없는 말을 지어서 쓸 리는 없을 테고 뭔가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나랴 이런 말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아니 보도는 저렇게 나오는데 또 아니라 하고
나오면 또 아니라고 하고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렇게 반복되는 건가요? 아까 이수희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안 대표가 지금 입당을 하거나 합당을 하기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국민의힘 경선 시작했잖아요. 이미 8명 통과하고 6명이 컷오프 됐죠. 그 과정에서 지금 입당해서 경선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현 시점에 안 대표가 사실 시간이 어찌 보면 안 대표 입장에서는 네. 지금 최대한 빨리 단일화가 뭐 어느 정도 실무 협상이라도 진행이 돼야 되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사실 불리하죠. 안 대표 입장에서는 불리하죠. 네. 그러니까 아마도 안 대표가 어떤 방식으로든 결단을 할 거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아마 이런 보도까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철수 대표 지금 뭐 2월 5일 입당설 아예 그냥 날짜까지 못 받은 네.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안철수 대표도 좀 부인하고 있는 거고요. 김종인 지금 뭐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람 받아본 적도 없고 네. 그럴 사람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찌 보면 이 단일화 과정에서 무언가 이제 변수가 하나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야권의 그런 리즈나 요구가 네. 이런 보도로 나오는 게 아닌가 굉장히 네.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게 입당한다는 보도가 나와서 이거 또 아니라고 하다 보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누구한테. 이거 도대체 뭐가 맞는 거냐? 그랬더니 이거 믿어야 되는 거냐? 그랬더니 정치는 생물이다. 뭐 이런 화두 같은 대답만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 변할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정치인들의 말을 또 어디까지 우리가 확신하게 단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야권 단일화를 두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리고 안철수 대표의 힘겨루기 요 단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서울시장 후보가 된다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이 계속 이렇게 몸이 달아와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단일 후보 만드는데 뭐 한 일주일 정도면 단일 후보 만들 수 있는 것이지. 공연 시작을 기다리다 지친 관객들이 다 돌아가고 나면 뒤늦게 가왕 나훈아가 와도 한참 뜨는 임영웅이 와도 흥행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1, 2월을 그냥 보내며 굳이 3월에 부랴부랴 시간에 쫓기듯이 단일화 협상을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네. 김종인 위원장이 안 대표를 보고 아까 잠깐 언급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미워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저한테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은 몸이 달았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안 대표를 향해서. 근데 안 대표 입장에서 보면 아니 야권이 지금 다들 몸 달아 있지 않냐. 나만 그런 거 아니다. 라는 식으로 응수를 하고 있거든요. 저 얘기는 안철수 대표의 말이 더 지금 그래요? 유권자들의 마음에 와닿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입장에서는 박원순 전 시장의 경우에 그 서울시가 10년 이상을 답보를 했고, 답보가 아니라 거의 후퇴를 했고, 정말 세계적인 도시였고 메트로폴리탄이었던 서울이 아파트 가격만 치솟는 것 외에는 별 변화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하다. 이번에는 좀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상황에서 네. 김종인 위원장께서 저걸 그냥 안철수 대표의 그 본인의 어떤 출세요? 뭐 본인의 그냥 큰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자리 욕심으로 폄훼할 것은 아니다 싶어요. 저건 안철수 대표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지금 이걸 김종인 위원장 저는 안철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정치인 안철수와 사람 인간 안철수에 대해서 모두 꿰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어떤 기존에 과거에 겪었던 것이 이렇게 좀 투영되면서 그런 감정적인 언사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도 단일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너무 상대를 폄하하거나 네. 비난하는 것은 좀 절제를 해야 되는 때 아닌가.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그 외모 자체도 좀 이렇게 좀 사람이 순해 보이는 얼굴이라 네. 너무 쪼아대면 네. 예, 절벽에서 거의 밀어붙이듯이 이렇게 너무 쪼아대면 네. 외로 좀 동정표도 갈 수가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바꾸는 교체를 원하는 변화를 원하는 유권자들은 전략적인 선택을 지금 할 네. 거기 때문에 너무 김종인 위원장이 저러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지금 안철수 대표가 너무 궁지로 몰리면은 동정 여론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야권 중진 김무성 전 의원 그리고 홍준표 의원이 약간 안철수 대표 쪽에 손을 들어주는 듯한 그런 입장을 또 밝혔다면서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제외하고 국민의힘의 일부 중진들은 어쨌건 이게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선거를 이기기 어렵다라는 그런
명제는 이제 거의 명확한 것이고요. 네. 또 안철수 대표가 지금 계속 단일화된 진정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안철수 대표로 좀 어찌 보면 대표되는 약간 중도층, 네. 중도층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연히 같이 가야 된다. 네. 뭐 김무성 대표도 약간 마찬가지 취지고요. 또 안철수 대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하게 되면 사실 국민의힘의 그 힘만으로는 사실 지금 네. 대결하기 좀 어렵고 결국은 중도층의 표심을 흡수해야 흡수해야 된다. 되는데 내가 거기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떠난다. 아. 그러니까 내가 바깥에 있고 네. 합쳐서 여기도 또 국민의힘의 지지자도 전부 다 같이 들어오는 네.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또 제외하고 많은 국민의힘 중진들은 또 안철수 대표가 또 뜻을 같이 하는 그런 모양새도 좀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요, 김종인 위원장의 입장도 이해하고 안철수 대표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진짜 제일 중요한 건 유권자들이거든요. 유권자들이 이 모습을 바라볼 때 계속 피로감이 누적이 되고 있어요. 본인들이야 뭐 명분이 있고 실리를 따져야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표를 쥔 유권자들을 필요로 하게 하는 거는 그건 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요? 선거 흥행 차원에서. 예, 여당의 이제 입장에서 이제 야당의 선거를 이렇게 좀 논평하기 좀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네. 제가 보기에도 이제 김종인 대표가 좀 가혹하게 안철수 대표를 좀 이렇게 끌고 다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 안철수 대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야권 단일화라는 명분으로 자기가 이렇게 좀 좋은 위치를 선점했다 그러면은 그 위에 계속 이렇게 김종인 대표와 어떤 협상 이런 걸 해 나가기보다는 뭐니 해도 이제 정당은 자강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서의 어떤 네. 자기 비전이나 이런 것을 내놓으면서 유권자들하고 소통을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야권 단일화에 좀 우위를 점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작은 조직에 있는 안 대표가 이 큰 조직에 노여한 김종인 대표를 당연히 제한이 없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이라도 이렇게 빨리 자강론으로 이렇게 입장을 바꿔가지고 네. 단일화를 할 때 하더라도 그러니까 안 대표가 양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안 대표가 이제 본인의 네. 정치 자산을 자꾸 쌓아나가고 네, 알겠습니다. 본인의 기반을 넓혀 나가는 것이 우선이다 이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